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명, 특히 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뭐고? 로키야, 모기 이거 뭐고? 산책할 때 모기가 귀찮으면 해충갑사. 인체에 무해한 해충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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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구소 직영몰인 까치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구소 블로그 다시 읽기, 개는 자아가 없다는 망상의 뿌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글을 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개에게는 자아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개에게 자아가 없을까요? 개를 좀 길러보셨다면 개에게 자아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블로그 글을 인용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특별하고 남다르며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을 정의하는 노력에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두 다리로 걷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정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디오게네스는 강연장에 털이 뽑힌 닭을 풀어놓아 버렸죠. 이처럼 인간의 독특성을 찾고자 노력하는 이 같은 애씀의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서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성서 창세기를 찾아보면 인간은 모든 생명 중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로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시켜도 된다라는 뜻의 구절이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은 다르며 달라야 한다고 믿는 서구 유럽인들은 2000년간 이 성서의 사상을 근거하여 문명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2000년간 지배해온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만나 파르메니데스의 더 원, 즉 실체적 존재가 다름 아닌 신이라는 사상으로 기독교의 환영을 받습니다. 종을 분류한 창조론자 린네는 스스로 만든 체계에서 먼저 분화되어 나온 생물을 나중에 분화되어 나온 생물군과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조차 어기면서 인간을 분류하는 선구자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를 분류한다면 그중 공통 조상에서 진화되어 오다 제일 먼저 분화되어 나온 미아시스를 가장 먼저 분류하고, 사이노데무스가 나오고 보노파구스가 나온 뒤 그 아래 회색 늑대가 나오듯 제일 먼저 분화되어 나온 것이 나머지 것들과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되면 그 처음 것을 분리해서 다른 과로 묶어내야 합니다. 즉 먼저 분화되어 나온 순서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여 분류를 한다면 분류의 기초를 모르는 것이 되죠. 그러나 영장류가 포함된 분류표에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치, 사람이 있는데 이 분류표에서 제일 늦게 분화된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치는 한꺼번에 묶어놓는 일을 행했음에도 아무도 고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 교양생물학 1강만 들어보아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계통 분류학을 저술한 에르스트 마이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식의 바탕이 깔려 있을까요? 우린 동물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an the Toolmaker란 책이 있습니다. 도구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능력이 인간만의 특징이라는 인간의 독특성을 증명하려는 궁극의 노력의 일환이며 오랫동안 인정받았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침팬치의 어머니 제인 구달 박사의 침팬치가 도구를 사용하는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망가진 논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독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 역시 침팬치 와슈가 100여 가지의 수화를 이해하고 구사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만이 자아를 인식한다는 이론은 고든 갤럽의 거울 실험을 통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돌고래, 까마귀 등 수많은 동물이 그 망상을 타파해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고든갤럽이 동물에게도 자아가 있다는 실험으로 구상한 거울 실험을 잘못 이해한 한국의 유명한 전문가 두 사람은 거울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아가 없다라는 망상을 마치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과 뒤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는 자아가 없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 한국에 사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산다고 해서 전부 서울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물의 자아인지 방식은 동물이 살아온 환경, 즉 주된 감각에 의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을 위주로 하는 동물은 거울이 잘 먹히겠지만 후각을 위주로 사용한다면 후각 실험이야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실험일 것입니다. 미국의 버나드 대학 알렉산드라 호로비츠 박사는 러시아 돈스크 국립대학 생물학 연구소 카돌라가티 박사의 후각을 이용한 자아인식 가설을 이용한 STSR 방법을 이용하여 36마리의 개를 실험해 개도 자기 인지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아란 세상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지식사전에도 나오는 간단한 정의는 이렇게 짧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뭐든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야만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과학의 방법에 역사서술 방식을 도입하는 건 제일구달 박사의 증명 이후에는 생물학에선 일상인 일입니다. 굳이 실험을 통해 증명해야만 알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아기도 태어나면 비록 육체적 탯줄은 잘렸지만 심리적으로 엄마와 세상과 내가 하나라고 믿고 사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강아지에게도 존재하는 이 시기를 심리적 탯줄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가 끝나는 징조가 바로 인간 아기에게는 내가 할래, 내 거야, 싫어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미운 3살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이때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이 엄마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야 함을 알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아를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이전에 아이를 혼내는 건 아이 입장에선 엄마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잘못한 자와 잘못을 당한 자의 구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태어나면 세상과 엄마와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아를 인식하게 되면 처음으로 내 것을 주장하고 볼일을 볼 때 엄마의 도움을 거부하기도 하고 스스로 볼일을 보겠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이전 강아지는 절대로 혼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퍼피 라이센스가 존재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이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참 많은 이야기를 덧붙여야 하네요. 자, 좋습니다. 개에 대해 문외한이어서 이런 강아지의 심리 발달 체계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칩시다. 세상과 내가 하나된 경지를 모라일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갓난 강아지가 그러하듯이 내 것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소유욕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연구소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개들은 자기 소유의 뼈다귀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지 할 기세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개를 성인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일까요? 그렇다면 존경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심오한 뜻을 모르고 개들은 인간보다 열등하고 자아가 없는 저열한 생명체로 무시하게 될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지어 한 분은 자신이 모라일치의 경지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개들이 수치심이나 죄책감 따위를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인간의 2.5세의 개는 도달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이없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수치심은 아이가 처음 스스로 밥을 먹고자 우길 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툰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며 흘리는 일은 당연한데 그것을 두고 엄마가 또 먹여주는 대로 먹으라고 다그치면 수치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열등감으로 자존감 없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내 것을 주장하고 스스로 제법 커다란 뼈를 어설프게 물어뜯고 있을 때 굳이 잘라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볼일 보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강아지는 어미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강아지를 길러보지 않고 관찰하지 않아 강아지와 개가 느끼는 수치심을 구별할 줄 모른다고 해도 개가 그것을 모른다는 공상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책감 역시 아이가 분리의 시기를 지나 독립과 양심을 배울 시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 즉 칭찬과 꾸지람에 의해 착한 일과 나쁜 일을 배우는 양심의 시기에 꾸지람을 들으면 생기는 감정이란 말입니다.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라 이 시기 양심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보고 있지 않으면 사고치는 악동개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개는 보호자가 보고 있지 않으면 평소에 하지 말라는 일을 다 저지르는 말썽꾸러기 개만 존재하고 말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쉽지만 우개어는 강아지 때부터 그 심리 발달 시기에 맞추어 길러져 왔고 내가 보지 않는다고 사고치는 강아지는 거의 없습니다. 자, 양심의 정의를 모른다면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심은 독립의 시기, 즉 아이들이 세상을 인식할 때 부모, 교사, 친구들로부터 비난받으면 죄책감이 생겨나고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생기는 감정들을 내재화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도 생명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일원성이라 합니다. 생명은 또 연속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집안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무참하게 짓밟고 환경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며 다른 생명의 터전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폄하하고 인간의 잣대로만 판단하며 무시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세 유럽의 어이없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주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남미 인디오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인디오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재판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바야돌리드 논쟁이라고 불리는 어이없는 일이었죠. 이 재판은 인디오가 신이 창조한 인간인지 아니면 동물에 불과한 건지 그것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재판을 열었을까요? 핑계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생명, 특히 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발 개에게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 자중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강연장에 털 뽑힌 닭을 풀어놓기 전에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개원 블로그 다시 읽기, 개는 자아가 없다라는 망상의 뿌리라는 글을 영상으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개에게 자아가 없다는 말은 개를 길러본 적이 없다라는 말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를 길러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근거를 주는 이런 망상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령견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성원도서. 성원도서, 아직도 노령견들에게 수술을 권하실 겁니까? 우리 연구소가 엄선한 최고의 상황버섯이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까치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액션! 상황버섯 최고의 품질의